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특이한 사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. 교과서에는 8페이지에도 있고 41페이지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41페이지에 나오는 똑같은 그림인데 이런 특이한 아마 사진은 처음 보실 겁니다.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전국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스배관. 이 가스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1956년과 1950년대 서울 대구에서 큰 가스 폭발이 있었습니다. 아마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이 또 가스 폭발로 해서 희생당했는데, 그러한 가스 폭발이 있고 난 뒤에 국무총리실에서 저한테 저 연구소에다가 배관들의 땅속의 가스 배관들의 부식 상태를 좀 진단해 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, 제가 그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저 직원들을 대동하고서 평택에, 경기도 평택에 LNG 인수기지가 있습니다.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전 지역, 그 다음에 서울 전 지역 약 한 달에 걸쳐서 매설되어 있는 기존 가스 배관들에 대한 부식 진단을 했습니다. 이러한 주요한 배관들은 법으로 규정상으로 철저하게 부식 방지토록 해놓고 있습니다. 그림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배관에다가 철로 된 배관의 바깥에 에폭시 라이닝을 하고 또 절연 테이프를 감고,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공면 같은 데서 만약 외부에 해놓은 유기계통의 그 피복이 만약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 안에 물이 들어갈 것이다. 물이 들어가서 안에 구멍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우리가 방식 전류를 공급해서 부식 방지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전기 방식 하나의 공법입니다. 전 세계는 배관 자체 방식 처리를 하고 피복이나 이런 절연 테이프로서 하고 추가로서 전기로 부식 방지하는 전기 방식토록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전기 방식이라는 게 캐소딕 프로텍션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, 그걸 제대로 번역하면 전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, 이걸 우리가 음극 방식, 캐소딕 프로텍션, 음극 방식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일본에서 오래전에 처음 전기 방식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전기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 법에 전기 방식 해야 된다 하는 게 또 있습니다. 땅속에 매설하는 이런 가스 배관 또는 송유관 중량,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 배관. 광역 상수도 배관은 직경이 1m가 넘는 아주 그러한 관들은 의무적으로 전기 방식토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. 또 바다에 건설하는 철구조물, 선박 다 전기 방식토록 하게 되어 있고, 미국에서는 땅속에 매설하는 기름 탱크도 다 부식을 걱정해서 전기 방식토록 법으로 또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그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 전기 방식에 대해서는 육상에서, 이건 땅속인데 육상에서 그의 기능을 그 전기 방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도록 테스트 박스라는 것을 지상에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. 거리는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심에서는 보통 100m, 200m 안쪽에 다 테스트 박스를 하나 설치하고, 또 먼 거리 가는 데서는 좀 더 거리 부식 상태에 따라서 조금 간격이 좀 넓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테스트 박스라는 길이가 한 20m, 20cm도 안 되는 작은 플라스틱으로 된 그 뚜껑이 있는데, 그걸 열게 되면은 안쪽에 선이 나와 있습니다. 그 선에서 고저항 볼트미터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안에 배관의 전위를 측정한다. 포텐셜 전위를 측정해서 우리가 설계 기준이 얼마인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건데, 설계 기준에 적합하면 그 내에 있으면 이상이 없다, 문제가 있으면 그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수리를 하든지 또는 또 정밀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. 제가
이 경기도하고 서울에 그 테스트박스를 찾아다니면서 다 배관의 전기 방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. 설계 기준에 보면은 전위를 낮추어 가지고 원래 철이 자연에서 그 전위가 마이너스 0.65V 이 볼트를 철이 부식되는 부식전위 또는 신이 부여한 자연전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음극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식도라는 게 있는데 실제 보면은 전위를 낮추게 되면은 높이는 방법도 부식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. 전위를 높여서 부식 방지하는 것을 또 에노딕 프로텍션 또 전위를 낮추어 가지고 어디까지 낮추냐 원래가 약 100mV 낮추면은 안정화돼 가지고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설계 기준에는 0.2V를 더 낮춥니다. 즉 200mV를 낮추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철의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0.65V인데 우리가 전기 방식 할 때 그 기준 전위는 그보다 0.2V를 더 낮춰 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듯이 미국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서 이런 늦게 하면서 미국 규정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0.85 그러니까 0.65를 0.2V 낮춰서 0.85가 설계 기준에서 최저 우리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너무 또 많이 낮추면 안 된다. 그래서 많이 낮추게 되면 전위를 너무 많이 낮추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이 있을 때 물이 전기분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따라서 마이너스 2.5V를 과방식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더 이상 낮추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고 설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배관의 방식 전위 설계 기준이 마이너스 0.85에서 마이너스 2.5V라 이겁니다. 그런데 제가 그 테스트박스에서 고장 볼트미터로 측정했을 때 요 수치가 나오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해봤더니 원걸 과방식 기준이 그 미국이나 전 세계 그 기준보다 더 배로 되어 있더라. 마이너스 5V가 되어 있더라. 마이너스 5V. 깜짝 놀래가지고 1996년도니까 제가 땅을 파보라 했습니다. 가스공사, 가스안전공사 그 직원들 파라 했더니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정상적이 아닙니다. 왜 이렇게 됐을까?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? 자 보십시오. 공면에 보면은 아무리 외부 피복이 공면에서 조금 상하기 쉽겠죠. 자, 좀 균일이 같다. 물이 스며들었다. 물이 그때 전기 방식에서 마이너스 2V까지 걸리게 되면은 전기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. 그래서 외국에서 왜 마이너스 2.5V를 했느냐. 그 이유가 있더라 이거네.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5V를 하니까 전기 분해가 그러니까 저 균열 피복 균열부에서 물이 들어갔다. 물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마이너스 5V가 걸리게 되면은 전기 분해가 일어나면은 이와 같이 안에 자 물이 전기 분해되면 어떻게 됩니까? 수소가스와 산소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? 산소가스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수소가스 이게 문제입니다. 자 물이 전기 분해돼서 수소 원자가 되면은 수소 원자는 워낙 작아가지고 저기 여러분 저 공면 부분이 대체 어떤 부분입니까? 용접을 한 부분 아닙니까? 용접하게 되면 어떻게 용접을 하든 반드시 금속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발생기 수소라고 전기 분해될 때 발생되는 그 원자 상태의 수소가 그 금속 용접부에서 그 결함부를 통해서 들어갔어. 안에서 원자 두 개가 만나서 분자가 되면은 엄청난 팽창을 하면서 압력을 형성한다 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래 외국에서는 용접 규정에 용접부에서 발생되는 그 수소 원자가 파고들어서 용접부의 결함부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그 현상을 하이드로전 브리틀먼 수소 균열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배관의 용접부에서 여기서 우리가 전기 방식을 너무 과하게 했어. 수소가스가 발생하면 산소가스가 발생하면 이 가스들이 다 피복을 저렇게 손상을 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수소가 일으키는 그 수소균열
뭐 비공식 자료지만은 제가 그 1996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가스공사에서 가스가 약 5% 새 나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. 이거 왜 나갈까? 바로 이러한 전기 방식을 외국보다 규정을 너무 넓게 잡았어. 여기서 수분이 전기 분해되면서 수소가스가 수소균을 일으켜서 새 나가지 않았을까? 뭐 제 생각이지만은 아마 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. 자,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진단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보람이라고 하지만은 참 부끄러운 불행한 이 일을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. 보고를 해서 그러면서 보고서에다 올리면서 뭐라고 했느냐, 우리가 잘못된 설계 기준을, 전기 방식 기준을 미국, 일본 뭐 전 세계 기준인 마이너스 0.85에서 마이너스 2.5로 개정을 하자, 바꾸자.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제가 1996년도 제안을 했습니다. 보고서상에 했는데 실제 그것이 개정되기는 6년이 지나가지고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8페이지 보면 8페이지 그 연결돼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 기준이 잘못되어서 많이 손상이 생기고 있다. 기준을 바꿔야 된다.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무슨 소리냐, 그게 보통 일이냐,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, 또 학자들은 바꾸자.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신문에 사설이 또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걸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?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실제 사진까지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 외국의 그 설계 기준까지 제시를 하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을 때, 이젠 또 그 당시에 가스가 많이 새 나간다는 비공식적인 자료지만 그러한 통계 자료가 있을 때 바로 법을 바꾸고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확인 조사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, 저는 아직까지 지금 과연 6년이 걸려서 이것이 법 개정을 할 수 있다, 설계 기준을 바꿀 수 있다, 이 자체만 가지고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금 과연 그 사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, 그러면 2002년도에도 거의 전국적으로 이 가스 배관을 다 매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법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실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었을까? 자, 마이너스 2.5를 마이너스 5.0으로 숫자를 바꾸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. 그렇지만은 실제 요것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전기 방식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5km마다 한 개씩 설치를 했다 했을 때 이게 외국서는 마이너스 2.5를 했고 우리는 거의 마이너스 5를 했다. 자, 마이너스 5를 2.5로 바꾼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.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방식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과연 강화를 했을까? 또 이렇게 그 2002년도 이전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조치를 했을까? 지금 강의를 받는 여러분들이 전문 기술자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큰 과제입니다. 국가적인 과제입니다. 왜? 전국적으로 가스 배관은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이 공급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이전 거는 그렇다고 해서 배관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. 계속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. 자, 이거 우리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이 시간에는 우선
이 문제는 반드시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중요 보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